대입시청자 고래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고래산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오늘도 고래산업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영상 배속을 1.5배 정도로 해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유가라던가 그 다음에 시장의 해치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. 아직까지는 식량 안보가 좀 시장에 덜 부각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현 정세를 파악하고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또 있는지 또 주가 분석은 어떤지 함께 가져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스라엘, 이란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해당 뉴스를 보기 전에 우리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사건 정리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지고 있죠. 4월 1일이었습니다. 이제 이스라엘 군이 F-35 전투기를 통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. 그 때문에 이란의 이 고위 지휘관 등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3일 날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을 했고 사실상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.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요격을 당했었죠.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번에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거의 50년 만에 제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여기서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가?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왜 이란을 공격했는가를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영사관을 폭격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는 헤즈볼라라던가 그 다음에 하마스, 그 다음에 후티 반군 등등을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영사관이 폭격이 되던 날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이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.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공격이 영사관에 대한 공격이 보복 공격이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것뿐만 아니죠. 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. 이 네타냐후가 이 총리가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이 여론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. 그래서 이런 사임에 대한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상태다. 그래서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확대하는 이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. 이런 식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사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대응을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현재는 이란의 군 기지 또는 대리 세력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지금 서로의 교전이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. 최소한 몇 주간 이어질 것이다. 이런 식에 대한 추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총선이 이번 11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시끄러운 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중동 정쟁을
막고자 계속해서 자제를 하라. 이런 식으로 중동 확대를 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전화를 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 이란을 뱀 대가리라고 칭하면서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. 구체적으로 보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.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번에 마음먹고 이란을 치겠다, 전면전으로 확대하겠다, 뭐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이란도 또 보복을 하겠죠.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전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, 이란은 자유세계의 모든 가치를 말살하려는 악의 제국이다. 이런 식의 또 표현이 있네요.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.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뱀의 대가리와 같다. 그래서 대응을 안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결국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본토를 정말 그 가격을 할 건지, 뭐 군사 시설만 타격할 건지,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는 어떤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러한 무장 단체를 공격할 건지는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러한 빅스 선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,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역시 4% 이상, 5% 이상 10년 만에 이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수치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채 금리 왜 이래? 나스닥 역시 1.8% 급락을 하게 됐고, 우리나라 증시 역시 코스닥 보게 되면 2%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용을 보게 되면 채권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증시는 내려가고 있고 공포지수 방금 봤죠. 빅스 5개월 만에 최고 가격을 달성했다. 그래서 오늘 사실상 안 내려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모든 거의 한 90%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%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. 그래서 5개월 만에 또 처음으로 이런 식의 큰 숫자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굉장히 현재 전반적으로 지수가 안 좋구나,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3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움직였던 이유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고, 그리고 24년도 1월 달에 상승은 이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하면서 이런 또 이슈가 있었죠.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, 일단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저항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. 또 과거에 이슈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주가가 이런 지지 저항을 무시한 채 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, 반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. 이게 또 테마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, 자, 앞으로 주가 행방은 결국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될 거냐, 그 다음에 앞전처럼 사그라들 것이냐, 요거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동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란과 이스라엘 정세를 여기서 파악하시는 것이 결국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선은 박스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했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. 근데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, 그 다음에 매물 소화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3,000원 위에 후반대 중반대 가격을
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좀 기다려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